안녕하십니까. 이건영 소장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부에 대해서 지금 지속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학생부 분석법에 대해서는 창체 활동을 분석지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세탁 분석에 대해서 미적 세 가지의 학생부를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탁 분석에서 분석지를 통해서 내 학생부는 좋은 학생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시로 국어에 대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어 중에서 고전문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만일에 이제 내 학생부가 이 공백 포함해서 453자 정도의 지금 세특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생부를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대체로 두 가지식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고전문학의 창조적 변형을 이해함, 이런 식으로 핵심 역량을 찾고, 두 번째는 이 핵심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나 근거는 적절한가, 그리고 이 사례와 근거, 이 핵심 역량에 적합한 등급과 일치하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의 다른 항목에도, 다른 과목에도 여기에서 드러나는 이 역량이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글자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단락 나누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를 이렇게 이제 단락 나누기를 하면 전체, 이건 두 갈식이죠, 그죠? 전체에 드러나는 내용이 자, 분석적, 창의적인 안목 이렇게 되어 있고, 핵심 역량은 고전문학의 창조적 변형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활동이 있죠. 첫 번째 활동은 고전의 현대적 변용 양상, 자, 창조적 변용에 대한 근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매체 자료 제작 및 발표 활동,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 대한 어떤 역량이 뭐 봉산 탈춤의 특징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잘 이해하고 여기 잘 정리, 그죠? 그 다음에 잘 설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태도는 이제 공동체 의식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협력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이 동료 평가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료 평가서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바리공주와 현대소설 바리대기를 주제로 해서 PPT를 발표하면서 어떤 역량을 보였다. 이렇게 단락 나누기를 통해서 역량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지를 통해서 보면 핵심 역량은 분석적, 창의적, 고전문학의 창조적 변형 능력을 어필해주고 있고, 두 가지 활동이죠. 고전의 현대적 변형 양상 파악하기와 매체 자료 제작 및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심 분야는 여기에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국어국문학과나 문해창작학과로 만약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필을 해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글자 수 때문에 어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타 항목의 관심 분야가 잘 드러나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글자 수에서는 빼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노력했던 내용이 여기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줬고 여기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도 관찰평가 내용에서 자, 모든 별 토의에서 의견을 적극성이 드러났고 다른 모드몬의 견해에 대해 질문하거나 되게 협력적이다 이렇게 어필되고 있고 근거로 객관적인 경우로 이 동료 평가서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연습을 성실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동체 의식에서 적극성을 어필하고 협력적이고 성실함을 어필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2에 대한 예시고요. 물2까지 했다는 것은 뭐 공대를 가거나 아니면 물리 학자가 되고 싶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근거로 물리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은 학생, 아주 많다는 것은 진로가 이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단락 나누기를 통해서 보면은 두 개의 어떤 역량이, 자, 첫 번째 호기심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한다.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 가장 기본적인 거죠. 말 그대로. 그다음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선생님이 어필을 해줬습니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본 개념이나 원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 첫 번째 근거로 여기 보시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더 알고 싶은 내용. 이것은 어떤 지적 호기심을 또 어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동아리와 연계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심화한다. 그러면서 큰 성취 결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근거를 조금 더 이제 제시를 하면은, 자, 물리 법칙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고, 공식 등의 유도 과정을 정확히 이해, 아까 원리를 정확히 이해, 같이 뒷받침이죠. 그래서 원리를 알고 유도 방법을 익히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행평가를 하면서 양자 물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다. 즉 다시 말해서 물리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특히라는 말이 붙겠죠. 그죠? 특히 양자 물리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포인트가 이를 더 발전시켜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더 알고 싶은 내용, 그 다음에 더 알기 위해 이렇게 좀 계속 연기되고 있고요. 뿌리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를 더 발전시켜 터널링 현상과 양자역학, 다이오드의 원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과물이죠. 그죠? 자, 이에 그치지 않고 독서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서활동은 자, 물리에 대한 이야기하고 양자역학에 대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어필을 하고 있다. 이건 호기심, 지적 호기심에 대한 부분을 탐구활동과 독서활동을 통해서 충족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분석지를 통해서 보면 뭐 이제 거의 다 보이죠, 그죠? 첫 번째 이제 학교 공통 내용은 동아리와 연계해서 심화한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내용에서 관심 분야가 이렇게 드러나죠, 그죠? 물리에 대한 호기심, 특히 양자 세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 어필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물리의 어떤 원리와 법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첫 번째 교과를 동아리로 확장 연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 양자 물리에 관심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조사,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심화했고, 자, 심화했다는 것은 탐구 과정이잖아요. 보고서나 발표 활동, 그 다음에 후속으로 조금 더 독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호기심을 충족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관찰 평가 내용 같은 경우는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물리학 역량을 기르고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어필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특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마지막 시간으로 학생부 어떻게 이제 기록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학생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생부가 지금 이제 새로운 트렌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글자 500자 속에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가져야 가장 좋은 학생부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밴더 진로 진학 스토리에 제가 올릴 거고요.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